아, 진짜 이래서 축구가 재밌고 이래서 U20 월드컵이 재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차전에서 프랑스를 꺾으며 찬사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F조 최악체로 꼽혔던 온두라스에게 진짜 고생했습니다. 먼저 두 골을 내주면서 끌려가다가 힘겹게 동점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1시간 이상을 상대팀보다 수적 우세 속의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게다가 막판에는 우리도 퇴장자가 나오면서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경기를 했는데요. 다행히 2대2 무승부를 이루면서 두 경기 1승 1무 승점 4점으로 F조 2위에 올랐습니다. 16강 진출 가능성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았던 시합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오게 됐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혁입니다. 대한민국의 20세 월드컵 16강 진출 확정이 미뤄졌습니다. 첫 경기 프랑스전 승리로 1승을 올릴 때만 해도 굉장히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처럼 예상이 됐었는데 우리 대표팀이 각급 연령별 대표팀, 성인 대표팀 막 나오고 2차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자, 이번 대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온두라스전 무승부 1승 1무제가 됐고요. 이제 우리 대표팀 앞서 프랑스를 2대1로 잡았던 감비아에 이어서 F조 2위에 올랐습니다. 감비아가 이번 대회에서 경기력도 괜찮고 특히 최전방에 나와 있는 이 보장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매섭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경기 상대인데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대회가 각조 2위까지는 16강이 직행을 하고요. 각조 3위 6개 팀 가운데 상위 성적 4팀이 16강 막차를 타는데요. 지금 F조는 감비아의 16강 진출만 확정이고 나머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16강 경우의 수는 마지막에 다뤄볼 거고요. 자, 먼저 이번 시합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발 라인업입니다. 4-2-3-1 전형으로 나왔고요. 지난 경기 프랑스전 선발 라인업에서 딱 한 자리만 변화를 줬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외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뭐 로테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랑스하고 온두라스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선수는 한 명만 바꿨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움직임이 많이 있긴 했어요. 변화가. 근육 이상으로 빠졌던 배준호 선수가 선발에 복귀를 하고 지난 경기 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던 이찬욱 선수가 제외가 된 건데 이렇게 되면서 지난 경기 전진 배치가 됐던 강 선수가 이찬욱이 빠진 자리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배준호 선수가 왼쪽 윙어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강성진 선수가 왼쪽 윙어였는데 지난번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 오른쪽 윙어였던 김용학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플레이했습니다. 물론 경기 중에 계속 고정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작지만 큰 변화를 공격적이 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경기는 시작부터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온두라스가 박스를 타이트하게 지키면서 역습 위주의 공략으로 우리를 좀 어지럽혔는데요. 첫 번째 승부처는 전반 19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얼핏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처럼 보여줬던 그러니까 북중미 지역 예선에서 무려 6골을 넣으면서 온두라스를 4강까지 끌어올렸던 그러면서 본인은 대회 그 득점 2위에 올랐던 온두라스 에이스인 공격수 아세이투노 선수가 근데 이른 시간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어요. 이때만 해도 우리한테 운이 따랐나 싶었는데 불과 3분 만에 아세이투노를 대신에 투입이 됐었던 공격수 카터가 박스 안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요 과정에서 우리 수비수에게 걷어차였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이제 페널티킥을 내주게 됩니다. 이날 우리 선수들이 상대 빠른 측면 공격에 경기 내내 고전을 했었는데 이 장면이 대표적이었어요. 하지만 선제골을 내준 뒤 3분 만에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앞서 페널티킥 골을 넣었던 오초아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경합하다가 느닷없이 우리 배서준 선수를 가격을 하면서 아니 뭐 을룡타야? 전반 27분 만에 퇴장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장면은 진짜 아니 이게 그렇게 뭐 거친 충돌이 있었거나 배서준 선수가 뭐 해코지를 했던 것도 아닌데 그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고 위치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선수가 이번 대회 소집 직전에 소속팀에서도 그러니까 MLS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퇴장을 당한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갈 만큼 반스포츠적이고 거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장이 됐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번 대회 주심들이 지난 우리 프랑스전 때 페널티킥 내준 장면도 그렇습니다만 경력들이 좀 일천한 심판들이 많이 왔어요. 젊은 심판들을 대거 이번 대회에 좀 소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정이 아쉬운 장면이 많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이거를 레드를 바로 안 주고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심이 이제 VAR실 얘기를 듣고 온필드 리뷰를 보고 나서 이 장면을 정말 여러 번 돌려보더라고요. 플레이와 상관없이 이런 타격을 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점을 고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뒤에 이제 옐로 카드를 취소를 하고 레드 카드를 줬습니다. 또 이번 때 특이한 게 VAR 보고 나서 그냥 그 판정 결정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경기장 전역에 울려 퍼지게끔 네, 파이널 디시즌은 레드다. 옐로 카드 취소하고 레드 카드를 준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우추아가 골 넣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가린샤 클럽이라고 하죠. 브라질 축구 레전드인 가린샤가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김은중호가 남은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그 수적 우세 속에 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였죠.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골은 내줬고 경기력도 여전히 별로였지만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1시간 넘게 한 명 더 많이 경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득이거든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날 전반전에 우리가 한 명이 더 우리가 많은 상태로 20분 넘게 뛰었는데요. 추가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전 양팀 뛴 양을 보니까 1km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상당히 우리 선수들 못지않게 온두라스가 많이 뛰어야 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았을 텐데 아무튼 기대와 달리 경기는 계속 고구마였어요. 안정환 의원 얘기로는 이렇게 시차가 크고 환경이 많이 다른 곳에 가서 경기를 하게 되면 첫 경기보다 오히려 두 번째 경기 때 컨디션 관리가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부분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잠그고 역습 속공에 치중하던 프랑스전 때는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실수도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골도 굉장히 우리가 그 제한된 기회에서 지난번에는 제한된 기회에 집중력 있게 넣었는데 이번에는 문전 접근 자체도 쉽지 않지만 문전에 갔을 때 패스워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전진 패스 절반 이상이 실패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공격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고요. 아무튼 상대가 원하는 축구를 우리가 꽤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말려 들어갔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의 낮은 위치, 때로는 우리 진영에서조차도 볼 소유권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온두라스의 스피디한 역습에 상당히 여러 차례 고전을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온 게 이 경기에서 전반 42분이었어요. 김용학 선수의 중거리 슈팅. 수적 우세를 갖고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활로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김은중 감독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변화를 줍니다. 왼쪽 풀백 배서준을 빼고 최혜훈 선수를 교체 투입을 하면서 좀 더 풀백 운영을 공격적인 패턴으로 가져가기로 이제 변화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조금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던 양쪽 풀백들의 위치를 많이 전진을 시킨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공세로 나서던 우리가 코너킥 공격 이후에 곧바로 속공을 하면서 실점을 했다는 거죠. 와, 이 장면은 진짜 우리 수비수자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온두라스 단 2명의 공격에 우리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전 때 정말 날아다녔던 슈퍼 세이브를 연신해냈던 김주롱 선수가 이 장면에서는 좀 아쉽게 실점을 했고요. 이 장면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좀 뼈아팠던 게 전반전 절반을 우리가 상대팀이 그 10명이 뛴 경기였잖아요. 그런데도 골을 못 넣은 데다가 후반 시작 5분 만에 오히려 한 골을 더 먹었다는 거. 경기력이 살아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점을 더하게 됐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은 뭐 선택 여지가 별로 없었죠. 동시에 또 2명을 교체하게 됩니다. 아시안컵 때도 그랬습니다만 김은중 감독은 교체를 그다지 막 모험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신중한 편이고 벤투 감독하고 그런 점에서는 딱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원칙주의자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 아무튼 실점 직후에 배준호, 박창호 2명을 뺐고요. 박승호, 조영광 2명을 투입을 합니다. 수비를 포백 유지를 하면서 오른쪽 백 1명을 바꿨고 또 공격 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대폭적인 변화를 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투입된 이후에 박승호 선수가 좀 더 전진해서 공격수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긴 했죠. 그리고 이 교체 5분 만에 성과가 나왔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이 있었던 최희훈 선수가 왼쪽 터치라인 따라 들어오다가 올린 크로스를 상대가 잘못 걷어냈고요. 이거를 이날 굉장히 고립돼 있었던 이영준 선수가 모처럼 몸싸움 이겨내면서 지켜낸 뒤에 김용학 선수에게 내줬고요. 이걸 김용학 선수가 정말 멋지게 왼발로 꽂아넣었죠. 자, 이번 대회 김용학 선수 첫 경기 프랑스전 이승훈 선수 선제골도 정말 기가 막히게 어시스트했었는데 온두라스전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 팀의 첫 골을 직접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김은중호에서 최고의 폼을 계속 자랑하고 있지 않나. 물론 후반전에 좀 패스를 내줬으면 하는 상황에서 좀 타이밍을 놓쳤던 부분은 좀 아쉽긴 했어요. 자, 기세가 오른 대한민국 3분 만에 이번엔 코너킥에서 이승원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교체 투입된 박승호 선수가 머리로 받아놓으면서
기어이 동점을 만듭니다. 1차전 프랑스전에서 이영준 선수가 넣었던 결승골하고 상당히 흡사한 방향으로 골을 넣었어요. 이 니어포스트 쪽에서.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이 가까운 쪽 포스트로 움직이는 선수를 활용하는 세트피스 킥이 상당히 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2대2가 된 다음에 우리가 역전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게 상대가 10명인 채로 60분 넘게 뛰었기 때문에 막판에 체력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좀 밀어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기록적으로 봐도 점유율이나 패스 숫자 같이 공을 갖고 있는 시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치들은 우리가 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전 때 우리하고 프랑스가 좀 바뀐 느낌이 들어요. 그런 수치들은. 슈팅 숫자에서는 근데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격이 마무리가 잘 안 됐고 온두라스는 잠그다가 역습에 충실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마무리 확실히 지었다는 게 기록으로도 보이는 거죠. 확실히 경기 운영 면에서 아쉬움이 좀 큰 경기였고요.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너무 서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순간순간 첫 경기에서 프랑스를 잡은 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프랑스가 이번 때 진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비아전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이번 시합에서 아쉬웠던 부분 우리가 왜 고전했는지를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두라스 이번 시합 두고 3명의 선발 명단을 교체했거든요. 우리 경기를 분석하고 우리의 맞춤 어떤 라인업을 구성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강점을 굉장히 잘 막아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에게 최장신 선수를 거의 전담 마크를 붙이다시피 하면서 이영준 선수에게 가는 볼 줄기를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준 선수가 본인이 골을 넣는 것도 넣는 거지만 피딩도 잘 해주는 선수인데 그런 것 자체가 많이 이제 봉쇄가 되는데 이게 이날 주장인 5번 순이가 선수 대신에 그보다 더 신장이 좋고 체격이 좋은 4번 페이텀 페레라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이게 좀 온두라스 입장에서 주요한 것이 아닌가. 후반 중반까지 이영준 선수가 볼을 별로 만지지 못했으니까. 반면에 우리는 감비아전에서 온두라스가 측면 공격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팀 9번 아르스 선수의 오른쪽 돌파에 굉장히 고전을 했었고요. 상대가 속도를 좀 많이 활용하면서 측면 족술이 치고 올라오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간을 내주면 안 되는데 계속 공간을 내주면서 매번 박스 근처까지 적구를 허용하고 슈팅도 허용하고 이런 게 꽤 오래 이어졌어요. 감비아전에서 1차전 때 실질적인 패스 공급원의 역할을 했던 10번 카스티오 선수를 자유롭게 내버렸던 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운영 능력의 차이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 적은 상대 페이스에 계속 휘둘렸어요. 뭐 시간을 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두라스가 공격 올라올 때마다 소수 정예로 전개를 하면서도 매번 슈팅이나 아니면 파울을 통해서 상황을 끊고 수비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다 잘리거나 형패싸다 끊기는 모습이 나와도 거기서 바로 상대에게 압박을 강하게 뭐 적극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반칙으로 끊는다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나오면서 상대가 계속 역습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이라는 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감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너무 순진한 축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이상했던 것은 이제 카드 관리 실패인데요. 경기 운영 능력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최석현 선수가 무리한 파울로 경고적 퇴장을 당한 장면이나 막판에 왜 그랬나 싶게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경고를 받은 골키퍼 김준홍 선수 둘 다 조별리그 최종전인 감비아전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둘 다 좀 납득이 쉽지 않은 옐로 카드 받는 장면이었거든요.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발전을 뭐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대회 참가 중인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아쉬운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단골 손님 맞이할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경우의 수죠. 네. 대한민국 16강 경우에서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최종전 감비아를 잡으면 무조건 조 1위로 올라가고요. 감비아하고 비기면 무조건 조 2위로 올라갑니다. 오히려 경우의 수는 우리가 졌을 때만 발생을 하는데 저도 우리가 조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미 승점 4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랑스는 마지막 경기를 이겨도 우리 순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이제 온두라스가 이길 경우에는 온두라스가 우리하고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게 되면 이제 꼴득실을 따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16강 진출 가능성 경우에서 확률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조 1위를 하게 되면 2조 2위 우루과이 아니면 잉글랜드 아니면 튀니지를 만나게 되고요. 16강에서 F조 2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B조 2위 미국, 슬로바키아, 에콰도르, 피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F조 3위로 만약에 16강에 가게 되면 이런 일 없어야겠지만 C, D조 1위
지금 뭐 여기도 보면 콜롬비아, 일본, 나이지리아, 브라질, 이탈리아 뭐 다 가능한데 브라질 아니면 콜롬비아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1위 아니면 2위 당연히 할 것 같고 재밌는 게 이게 시간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새벽에 보느라고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 1위를 할 경우에는 새벽 2시 반 경기고요. 조 2위를 할 경우에는 아침 6시 경기입니다. 6월 2일. 우리가 2차전 뭐 아시안 게임 전 늘 기억이 나는데 2차전 하면 말레이시아한테 우리가 패배를 하고도 결국 결승까지 가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많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았던 그때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이번 2차전에서의 고전이 우리 선수들의 좀 더 투지와 어떤 좀 컨디션 리프레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